입니다. 미국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받는 우리 주식시장, 미국장도 우리 장도 상승 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를 넘기면서 간밤 미국의 3대 지수가 1%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금리 불확실성도 해소됐습니다. 다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예상보다 이르게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 예상보다 전망은 매파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16일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달러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폴트에 대한 위기는 일단 넘기는 상황인데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현재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승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 넘어서면서 2.167% 전날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일단 코스피 2,70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는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10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금요일장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사흘째 상승을 시도하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다시 탄력이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0.02% 하락하면서 2693.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거래대금은 이 시각 둔화되고 있습니다. 3조 4,2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0.04%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2695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690선 저점을 형성하면서 소폭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장중에 2705포인트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2700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다가 2705포인트 선까지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면서 하락 압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692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장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쪽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우위를 가리키면서 72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905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36억 원어치 순매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상승을 했었던 IT 쪽,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현재 가장 많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해운주가 속해 있는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소폭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상승하는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2.33%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조기 해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원유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간밤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중국 소비주 FNF가 3% 넘는 현재 상승을 기록하면서 섬유의복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의료정밀, 철강금속, 운수창고까지 나란히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은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건설주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 증권 업종까지 0.3에서 0.7% 조정을 받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제 정말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었던 반도체주들 오늘 하락 전환한다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1.6% 조정을 받고 있고요.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8% 하락으로 7만 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두 종목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되면서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1.7% 상승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 규모가 언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포스코에서 직원 연봉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좋은 실적에 따라서 인건비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밖에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현재 강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0.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에 따라서 석유 관련 주식의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4%나 크게 다시 상승하면서 103달러 선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 생산이 차단되면서 이에 따른 공급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유가의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조기 해제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석유 유통 주식들의 상승 탄력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나란히 3%에서 8%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GSE 2%의 오름세, S-오일이 1% 넘게 오르면서 85,800원 선, GS 0.6%의 상승, SK이노베이션은 0.7%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강세의 기대 심리에 힘이 실리면서 중소형 철강주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사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전이시키면서 지난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강주 4분기 지난해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된 상황인데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같은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제품 가격 상승이나 철강주의 상승을 이끌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제강이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문배철강, 금강철강 7%에서 9%의 강세, 부국철강과 제일제강, 경남스틸이 나란히 1%, 7%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 사흘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0점 하락 반전했네요. 장중 처음으로 10시 구간에 하락 반전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0.22% 내림세입니다만 그래도 91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2.1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3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역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0.13% 코스닥 지수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915선 시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 918선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부담을 겪었고 현재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912.1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사흘 만에 순매도 전환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각각 657억 원, 50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475억 원어치를 사면서 개인 사흘 만에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오름세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혼조 양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와 게임주 상승세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카카오게임즈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분기 이후에 계단식으로 모멘텀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오딘의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일에 오딘의 대만 출시가 확정되면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다시 한번 해외 매출 증가세로 인해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신작 게임 출시가 나오고 또 자체 암호화폐 생태계인 보라 2.0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8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나란히 0.5에서 0.8%의 상승, 그리고 첨보의 주가 1.4% 오르면서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첨보가 탄력적입니다. HLB가 4%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는 주가 나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그동안 준비했었던 중고차 시장의 진출 계획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이미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허용하게 되면서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기존에 진입해 있는 중고차 관련주들 주가의 탄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이 디지털화되고 중고차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에서 분사된 오토엠부터 보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고요. 18,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카가 21% 급등하고 있고 뒤이어서 롯데렌탈, 현대글로비스도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 종목들 나란히 7%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네, 분위기